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프로세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과 프로세스가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정리는 하긴 했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강의 역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데 관계되어지는 프로세스와 다소 밀접한 내용으로서 스레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보통 컴퓨터 내부에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의 단위로 보통 작업이라는 용어 혹은 태스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멀티태스킹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작업들을, 여러 개의 태스크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기법을 가리키고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를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서 여러 태스크들을 유지 관리해줘야 하는 좀 부담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데스크탑 컴퓨터이던 혹은 노트북 컴퓨터이던 혹은 스마트폰이던 간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전통적으로 태스크라는 개념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위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멀티 프로세싱을 가리키는 용어와 대동소이하게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짐에 있어서 어떤 다수의 비슷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어떤 연관된 작업들을 역할을 나누어서 병행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웹서버 프로그램을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의 웹서버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세스로 동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즉 웹서버의 역할은 다수의 웹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따른 웹페이지를 하나의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질 텐데, 이 웹서버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세스로 동작되어진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제약이 뒤따를 거예요.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웹사이트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수백, 수천 혹은 수만의 클라이언트들이 접속 요청을 보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만 작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접속 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동작하게 되어지겠죠. 물론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해줄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다만 우리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처리 과정들은 커널의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작업들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처리를 위해서 추가의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좀 과한 작업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소 표시창에다가 접속할 서버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접속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에 따라 웹서버로부터 응답으로 전달받은 웹페이지들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중지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서버와의 접속을 멈출 수 있도록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모든 작업들이 그저 순차적으로만 처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선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야 다음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짐에 있어서 좀 더 가볍게 실행되어질 수 있으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스레드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 스레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프로세스 단위 멀티태스킹의 한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필수적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땐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프로세스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선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우리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그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또 부모를 그대로 복사한 후에 현재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널 공간 내에 있는 PCB를 생성을 하고 유지 관리해주는 굉장히 많은 어떤 처리들이 동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CPU 레지스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메모리의 커널 영역에 저장되어져 있는 PCB 블럭에다가 저장하고 또 저장되어진 내용들을 복원하고 하는 작업들이 동반되어져야 하기에 어떤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서 어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유기적인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세스 간의 정보들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독립된 공간을 할당받고 다른 프로세스의 영역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 간의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그널이나 소켓 혹은 메시지 큐나 공유 메모리 같은 다소 복잡하고 또 프로그래밍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줘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소멸시켜주는 오버헤드나 또 프로세스보다 좀 더 작은 스케줄 단위의 제공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연관되어진 실행 단위 간의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라는 개념 외로 스레드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스레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스레드를 통해서 멀티태스킹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